동인천과 부천, 그리고 서서울까지 다양한 문명이 만나는 곳. 다양함 속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이 형성됐다. 인천에 속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 인천인이라 하지 않는다. 인천이랑 부평은 다른 곳이에요. 저는 부평 사람이라고 해주시면 어떤 이들에게 부평은 그저 무서운 막의 도시이다. 와씨, 쟤는 무슨 비둘기도 떼거지로 몰려다니냐? 양아치 마냥. 그러나 아픈 역사를 보면 이곳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동네. 나는 부평으로 간다. 부평으로 가기 위해 나는 서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였다. 수많은 열차들을 떠나보내고 인천행 1호선을 탄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관문 부평역에 도착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질감을 느꼈다. 서울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곳, 기후동행 카드가 거부당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국경을 넘었음을 실감한다. 역 밖으로 나와서 부평역 북광장으로 갔다. 북광장에서 부평역사 쇼핑몰 건물이 눈에 띄었다. 막의 도시에 온 걸 환영한 듯한 압도적인 모습에 나는 위축되었다. 길가에 무심하게 쓰러져 있는 킥보드 한 대가 마치 낯선 이방인에게 건네는 경고장처럼 느껴진다. 북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나는 부평의 명물 부평 중앙지하상가에 가보기로 한다. 지하상가와 연결된 출구가 31곳이라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다. 이곳에서는 가끔 현지인들도 길을 헤맨다. 이쯤 되면 지하상가가 아니라 지하 던전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지하상가로 들어갔더니 실내가 생각보다 밝았다. 물론 지하 내의 점포수는 예상보다 무척 많았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귀여운 조형물이 눈에 띈다. 조형물 쪽으로 다가가니 예사롭지 않은 동판이 보였다. 단일 면적 내 최다 지하 공간 점포수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기념 동판이다. 부평인들의 자부심이 왜 하늘을 찌르는지 알 수 있었다. 부평 중앙지하 상가에 앉아있는 현지인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부평에 살고 계시는 사람인가요? 네, 부평 사람입니다. 아, 인천 사람이랑은 또 다른가요? 인천이랑 부평은 다른 곳이에요. 저는 부평 사람이라고 해주시면 동네가 조금 무서워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아신지 모르겠지만 중국 분들도 좀 많고 부평이라고 해서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동네거든요. 험상궂은 외모 이면에 부평에 대한 자부심은 감출 수 없었나 보다. 현지인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소박하게 티타임을 가지며 우리는 아까 지하상가에서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부평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3개월 됐나? 그때 뭐 그것도 좀 나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현지인이 아닌 거네요? 부평인이지 그래도. 알고 보니 부평에 온 지 1년도 안 된 외지인이었다. 부평의 기운은 외지인조차 30년 토박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력을 지닌 듯하다. 열심히 꿈을 위해 달려가는 청년이었기에 그의 미래를 응원하며 나는 자리를 뜬다. 다음날 나는 부평의 한 재래시장에 갔다. 평일임에도 북적거리는 시장을 이곳저곳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갈치요 갈치. 다양한 농수산물은 물론 의류 등 볼거리가 넘쳐났다. 구제 옷가게에서 나도 아이 쇼핑을 즐겨보았다. 취업은 포기했지만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마음에 이 옷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러나 나온다는 날 가져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 진짜 현지 상인의 추천을 받고 국밥집에 갔다. 펄펄 끓는 국물이 내 식욕을 자극한다. 그 맛이 궁금하여 나도 한번 빠져보기로 한다. 더 이상 표현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맛있다. 시장에서 국밥을 먹고 나는 부평에서 가장 높은 북해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가는 길에 공동묘지를 지나쳤는데 화창한 날씨 덕분인지 무섭기는커녕 평화롭고 예뻐 보였다. 30분 정도 산을 오르니 내가 지나온 등산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나무에 가려서 부평 전경은 잘 안 보였지만 인천 다른 지역의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해산에서 하산하고 나는 미쓰비시 출사택으로 향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쓰비시 출사택은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재개발 등으로 현재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다. 2024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와 최신 건물이 들어선 주변 환경과 대비되어 부평인들의 아픈 역사가 더욱 돋보이는 듯하다. 미쓰비시 줄사택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는 부평 공원이 있다. 미쓰비시 줄사택에서 노동자들이 출퇴근했던 미쓰비시 공장이 있던 자리이다. 지금은 평화로운 공원이지만 80년 전까지만 해도 강제징용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었다. 지역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 시민의 공간으로 전환시킨 부평인들의 노력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부평의 십정동은 수도권에서 가장 최근까지 남아있던 탈동네였다.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촬영하기도 한 이 동네는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십정동 달동네를 직접 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백운동 재개발 지역에 가는 것으로 대신하려 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이제 통행 제한이 됐다. 십정동은 10개의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열우물마을이라고도 불린다. 나는 우물터가 있는 한 곳에 갔다. 십정동에 푸근한 정취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문득 다가올 여름의 모기때가 걱정된 나는 서둘러 다음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본다. 버스를 타고 동쪽으로 30분쯤 가서 부평역사박물관에 방문했다. 폐장 시간 30분을 앞두고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입장료가 무료. 그야말로 해자 박물관이다. 이곳에서 나는 부평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일제의 강제징용부터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그로 인해 부평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진 미국 문화의 명과암, 그리고 현재의 부평까지 굴곡진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평인들은 강할 수밖에, 아니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어쩌면 마계도시의 이미지는
어두운 현대사를 버텨내면서 생긴 이미지 아닌가 싶다. 부평 역사 박물관을 나오니 부평의 젖줄 굴포천이 나온다. 처음에는 그저 무섭기만 한 동네였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현지인들과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아픈 역사를 느끼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강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기록. 어쩌면 마계라는 별명은 모진 풍파를 견디며 스스로를 지켜온 이들에게 훈장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거칠지만 친절했던 부평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며 여행을 마친다.